그 2주 만에 재개하는 완초수 시간이고 또 오늘은 이제 최 선생님과 이동주 선생님, 황희석 선생님 요렇게 일단은 시작할 것 같은 더 조인을 하실지는 모르겠고 오늘은 요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완초수의 컨텐츠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뭐 비즈니스나 어떤 이코노믹스 쪽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필요한 대학교에서의 이 어떤 이제 수학적 어떤 배경들이라고 보면 얼추 사실은 맞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뒤집어서 이제 그 가장 기초적인 레벨에서의 어떤 미적분학까지 어떤 가는 어떤 얘기들을 해나갈 거거든요. 어떤 이제 그 문제 어떤 훈련들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데 그런 어떤 그냥 객관적인 어떤 그 매개체들에 대한 얘기들 말고 우리 각자가 왜 수학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좀 공부들을 좀 해나가기를 원하는지와 또 어떤 부분들이 좀 약간 건드려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대화들을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속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귀한 시간들을 각자 내시는 거잖아요. 이 늦은 시간에 어떤 나름대로 수학 공부해 보시겠다고 계시는데 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또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뭐 어떤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어떤 왜 이 공부들을 하길 원하시는지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앞으로 그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어떤 큰 그림들을 좀 공유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발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OT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시를 읽고서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참여하게 됐고 제가 그냥 고전 작품이라던가 이런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을 이제 20대 때 많이 읽었는데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읽었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어, 이 작가들이 그러니까 굳이 어떤 문학 작품의 베이스가 되는 어떤 재료를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본다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문과라고 해서 이제 문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충분히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서 다 가져다가 사용하시고 예전에 이제 그때 추석이었나? 그때 이세종 선생님이신가?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수학을 모르니까 세상이 반만 보이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랑 어떤 결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본적인 소양과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넓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데 동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제가 좀 약간 제가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서 좀 약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약간 지금 생각하시는 약간 모습이 이게 딱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채널에서 역함수 시간에 강성훈 교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어떤 딱 수학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이제 수학과 어떤 문학의 오버랩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사람들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나 좀 그런 쪽에서 의사소통을 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어떤 지식들을 좀 쌓아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해하면 맞는 방향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방향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이끌어 나가는 게 제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일치한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 스스로 이렇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진행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변경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있으면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나이브하게 일단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수학을 좀 공부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지. 예, 사실 그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컨텐츠랑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 좀 큰 그림을 좀 공유하는 목적으로 오늘은 좀 대화를 좀 하고자 하거든요.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수학을 공부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방금 그 황희삭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그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싶다. 저는 요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뉴스 기사를 보던가 아니면 저는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수학이 많이 쓰이는 거를 어, 이렇게 접할 때 어, 약간 벽을 한번 만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모르는 용어들이 일단 많다 보니까 약간, 어, 좀 기피하게 되는. 그래서 그쪽을 알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마음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게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 두려움, 이런 걸 없애려는 그런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 아까 그 완초수 시간의 그런 의미 이런 것까지 조금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어 제가 생각하는 거고 그 제가 느꼈던 거는 약간 수학이랑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시간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친해진다는 거의 의미는 막연한 두려움, 뭔가 집합이 나왔을 때 막연하게 뭔가 거부감이 든다든가 하는 거를 좀 완화시키기만 해도 엄청난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예. 그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사실 다른 분야도 비슷하겠지만 두려움을 싹 제거하고 보면 그렇게 막 어려운 거는 아닌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두려움을 없애는 목적이 하나 큰 것 같고요. 다른 거 하나는 음, 저는 지금 다른 스터디들도 두 개 정도 참여를 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고민과 완초수에서 하는 고민이 또 그게 또 레이어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또 다 같은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고, 확실히 아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그 스터디마다 고민이 뭔가 생기는 지점들이 다 있고, 완초수에서도 뭔가 의미를 얻어갈 수 있는 질문과 그에 맞는 고민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어,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보면서. 이상입니다. 몇 가지 좀 층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증명기초도 들어가서 좀 보고 계시고 좀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함수도 좀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저가 이 수학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을 좀 어떤 탈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좀 이질적인 어떻게 느껴지는 면들을 포함해서 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들을 지금 이제 탐험해 보고 계신 과정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 두려움들을 어떤 없애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는 이제 그 수학의 큰 체계 자체를 어떤 그냥 교양으로서 좀 이해하는 게 도움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수학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야들을 느끼도록 하는 어떤 10대 때 저희가 훈련을 받았던 그런 수학들은, 즉 어떤 수능까지 어떤 공부했던 범위의 수학들은 17세기까지 정립이 되어 있던 수학이에요. 오일러 시절의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년도 더 전의 어떤 골동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체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든 이런 어떤 급변하는 어떤 시기에 맞는 어떤 그런 수학들은 사실은 수능 범위에 대한 수학은 또 아니에요. 저희의 목적이 어떤 수능을 치르는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이 수학의 어떤 큰 체계에 대해서 어떤 교양 성격으로서 좀 보완해가는 것도 요긴한 면이 있어요. 어떤 수학자들이 어떤 수학들을 왜 어떤 방식으로서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어떤 그냥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채널에서는 보통 이제 직문수의 형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직문수의 형태는 가령 이제 매주에 진행되는 얘기들은 만약에 각을 잡고 얘기하면 적어도 한 학기에서 두 학기를 얘기해야 되는 분량을 한 주로 압축을 하는 식으로 총 16주 분량으로 직문수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적어도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이란 전제하에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보기가 쉽지 않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증문수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그 간결하게 표현을 한다면 왜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이 중요하냐 정도로 부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들한테 어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들으시는 정서에서 한번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왜 중요한지를 와닿도록 하는 거가 질문수의 포인트예요. 왜 이제 수학을 공부하면 왜 미적분학과 서형대 수학을 중요하다고 하느냐. 근데 이거는 그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정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정서가 아니라 약간 이제 어떤 큰 숲을 저희가 비행기에 떠가지고 그 관망하는 정도의 정서에서 보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중에 굉장히 좀 방대한 분량들에 대해서 어떤 조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거기서 어떤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기 힘든 그런 한계점을 처음부터 안고서 만들어 놓은 컨텐츠예요. 그게 있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나 수학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채널에서는 실제로 직문수를 한두 차례 참석을 하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현재인 채널에 있는 스터디들의 그 골고루 퍼져가지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증명 기초는 뭐에 해당하냐면 직문수 1강에 대한 거를 반년치로 하는 거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냥 직문수 1강에서 우리가 어떤 그 왜 이제 현대 수학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한계를 처음부터 갖고 있는 체계일 수밖에 없느냐가 직문수 1강에서 다루는 얘기거든요. 모든 거를 옳고 그름으로 말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인지가 애시당초 한계가 있음이 역설적으로 현대 수학의 출발점이 되어지는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말로 짓거리는 정서가 아니고 정말로 어떤 논증에 있어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훈련하시는 한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양화사들 시작해가지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해야 예를 들어서 모든 집합들의 모이면 더 이상 집합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팩트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논증하는 게 가능한 선에서 그리고 그게 보통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을 할 때 가장 처음에 공부하기 시작하는 소위 말해서 집합론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명 기초나 지금 뭐 이 시간도 이 시간이지만 이 각각의 어떤 얘기들은 그 어떤 그 숲을 크게 보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그 동물들이 그 안에 있는지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섬세한결들이 있는지들은 다 극각의 어떤 형형색색의 어떤 얘기들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에 대한 얘기 말고 숲에 대한 어떤 안에 들어가서 보는 그 관점을 취할 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은 둘 중 하나예요. 계산이거나 논리거나. 수학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두 가지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은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고, 매스메리컬 히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어떤 그 계산과 논리에 있어가지고 제 개인의 생각은 다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도 훈련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아마 지금 증명기초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을 더 이상 피상적으로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논리도 사실 굉장히 큰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고, 계산도 필요한 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순서를 정한다면 계산이 먼저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논리 자체가 이 계산들을 매개체로 해서 이거를 구체화해 가지고 논리를 만드는 것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어떤 배우는 수준이 물론 이거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정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학 전공생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먼저 지금 저희가 완초수 레벨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말로 지금 저희가 그 미적분학과 서형대 수학을 아주 이제 초심자로서 배우는 레벨의 계산들을 실제로 할 줄 알게 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숲을 보는 정서에서 미분과 적분이 아니라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하고 적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 두 가지 법칙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실제로 그릴 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순열조합에서 정말로 카운팅하는 거가 가능해지는 그런 선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훈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논증에 대한 걸로 넘어가 지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배우는 라인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계산도 들어가면 깊어지고 논리도 들어가면 깊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수학적으로 가는 거에서 양쪽 다 어떤 모종의 밸런스를 이루는 방향이 맞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학을 공부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계산을 배우는 게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논증 자체를 쓰지는 않으니까. 근데 컴공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코딩을 하는 것 자체가 논리 구조상 증명을 하는 거랑 어떤 같이 가는 면들은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어떤 컴공이 논리학을 토대로 해서 수학과 연계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수학의 분야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채널에서 연결이 되어지기는 할 거예요. 채널에서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열리긴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초심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사실은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만약에 공부를 그쪽으로 정말 하고자 하시면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뭐 예를 들어 학위에 대한 목적이 됐든 어떤 본인 커리어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목적이 없이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어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큰 그림에 대해서 보고자 하시는 거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게 증폭을 시킬지 낮출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는 그런 것들이 채널에 매해 컨텐츠로 기회가 열려 있고요. 올해는 이제 직문수 3기까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직문수를 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채널의 프로그램으로서는 내년에 4기를 다시 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명기초화 같은 것들은 필요한 훈련들인 면이 실제로 있지만 수학 예를 들어 기대 수학 같은 걸 하려면 필요한 게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두려움을 증식시키는 면에서는 딱 이 완초수 레벨에서 이 완초수 레벨이 쉬운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다루었던 예를 들어 순열조합 실제로 카운팅을 직관적으로 할 줄 알게 되고 그게 수학적으로 맞는 숫자를 도출할 줄 알게 되고 미분과 적분 이런 것들을 이거 계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에 대해서 1차적인 감을 잡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두려움들은 사실 가능성이 높고 아마 그 선만 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코딩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수학적인 성숙도는 더 올라가는 선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리고 그 각각의 기관들은 다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각각의 모든 것들은. 근데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이 채널이 있기 때문에 좀 큰 그림에 대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기를 좀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것들 있으면 되고요. 그 수학을 내가 왜 관심을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완추수랑 어떻게 결부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예, 다음 주부터는 왠지 문제풀이 쪽으로 확실히 넘어갈 것 같아서 그 전에 약간 모티베이션을 좀 돌아보고 싶은 거에 좀 가깝습니다. 아, 네. 제가 그냥 좀 연관성이 명확하게 떨어지진 않는데, 이제 수학이 이제 논리나 계산 이쪽에 근접한 학문이라고 하면은 거기랑 관련돼서 겪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되게 매우 인상적인, 제 인생에서 매우 인상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제가 지금 이 시간 참여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입문이 되는 세 가지 어떤 기둥 같은 게 있다고 제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교양 시간에. 프로이트의 이제 무의식, 꿈의 해석에 대한 책, 그리고 이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이제 신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애덤 스미스의 저작들이거든요. 현대 이제 자본주의라던가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근데 자본론을 읽기 전에 이제 그 이전에 읽어야 되는 어떤 교양적인 베이스로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두꺼운 걸 사가지고 몇 페이지를 읽어봤는데 이제 종교적인 배경에서 다루고 있던 인간의 어떤 정신이라던가 감정 같은 것들을 일단 이 법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논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고 이런 도덕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썼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20대 초반 때 그걸 봤을 때 굉장히 강렬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가위에 눌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또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을 논리정연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제가 책 독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다른 책을 읽어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뭐 하거나 더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제 예전에는 저에게 그 책이 굉장히 큰 인상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그런 책들이라던가 그와 관련된 내용 같은 것들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논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게 물론 수학에서 말하는 논리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뭔가 그것과 관련된 영역들이나 어떤 관심사들, 자료 같은 것들, 어떤 미술관이라던가 박물관에 갔을 때 보이는 어떤 작품들에서 느껴지는 직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인상과 관련된 것들로 이제 모여가지고 뭔가 이제 약간 모자이크 작품들처럼 그렇게 모여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라던가 느낌 같은 게 일단 제 어떤 인생에서 어떤 커다란 한 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수학을 잘하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되게 어떤 귀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떤 그냥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런 면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어떤 한 명의 어떤 수학계 일인으로서 드리고자 하는 피드백으로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한국 수학계의 어떤 그 피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떤 붙이는 것은 그 구분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본 수학계랑 중국 수학계랑 구분하기 위해서인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 굉장히 고도의 그 이제 경제 성장 가운데 발전해 온 나라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순수 학문들이 발전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그 굉장히 그 중간 과정에서 영향들을 크게 받으면서 그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수학계 또한 마찬가지이고 늘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그 뭐 그래도 지금은 이제 어떤 한국계 이제 필즈 메달 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게 덜하지만 뭐 왜 한국에는 왜 노벨상이 없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중국만 해도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뭐 노벨상이나 뭐 필즈 메달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한다면 어떤 다양성이 되었든 깊이가 되었든 어떻게 보면 좀 기존의 어떤 이 어떤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만 해도 이제 커뮤니티 자체는 기본적으로 깊고 넓거든요. 기본적으로 한국이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수학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수능을 토대로 영향을 받아온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어쨌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약간 이런 정서적인 어떤 그 이면에는 그 한국이 발전해 온 것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 성장이라는 면에서 결코 동떨어져 가지고 그런 정서들이 나오지 않은 거라는 거는 명확하게 그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그 적어도 한국에는 지금 거의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데 제가 좀 디스클레이머를 좀 걸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거는 약간 이제 아마추어로서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프로로서의 얘기 둘 다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학과 수학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한국의 장이 이때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학의 전문가가 수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물론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문과 쪽으로 어떤 교수가 머신러닝 쪽을 하는 가운데 본인이 수학을 좀 안다라고 약팔이라는 경우는 있지만 정말로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학에 대해서 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이게 아마추어로서도 말이 안 되는 선이고 예를 들어서 완초수를 뗀다고 해서 수학을 안다라고 말하는 건 그 웃을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 전혀 이제 어떤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경우들이 봤을 때는 그냥 웃기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완초수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선은 명확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그런 점에서 이제 봤을 때 그 어떤 문학과 수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채널에서 언젠가는 해야지 하는데 제 현재 체력과 에너지랑 역량이 붙여서 못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악과 수학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그림과 수학을 연결하는 것 근데 제가 지금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층위를 다 동시에 내포하는 얘기예요. 아마추어로서 프로로서. 가령 제가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수학자로서 구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잡들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그 뉴욕이나 이런 곳들만 하더라도 LA 이런 곳들만 하더라도 좋은 박물관들이 꽤 있어요. 뮤지엄들이 있어요. 그러면 뮤지엄에서 1년 단위로 수학자를 뽑아요. 구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수학자로서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이거는 아마추어 영역이 아니라 프로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진짜로 이제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음악, 문학, 그림, 그리고 요리 이런 것들은 논문들은 나오거든요. 적어도 한국이 아닌 데선 미국에서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이제 수학의 랭귀지를 가지고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죠? 학계 간의 그런 것들은 올라오고 전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아직 그 영향이 커뮤니티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 가장 이제 바람직한 형태로는 어떻게 되는 게 맞냐면,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자본과 리소스를 갖고 있는 이 전체 어떤 커뮤니티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장기간 키운 게 가장 바람직해요.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시간과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길러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걸 가지고 어떤 사회에서 어떤 위치들을 자리 잡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역할을 하게 하는 거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예요. 그런데 약간 이런 거죠. 그 지금 이제 이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만든 사설 유튜브 채널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수학자이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느냐라고 하면, 뒤집어서 어떤 필요 조건이 성립하냐면, 만약에 대한수학회에서 이 활동을 잘하고 있으면 수줄이 설 자리는 없어요. 만약에 대한수학회에서 이 활동들을 애시당초 그 거대 자본을 가지고 하면 저희 혼자서 하는 게 무슨 경쟁력이 모든 의미에서 있겠으며, 사실은 저는 그 방향으로 만약에 수줄이 어떤 이제 수축되어 간다면 저는 어떤 환영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활동은 제가 수학자로서 서비스로서 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지난 5년 동안 해외 왔지만 수준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흘러가는 어떤 기조로만 본다면, 저는 이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활동을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이 활동을 왜 해야 되는지가 좀 더 서가는 방향성처럼 느껴진다에 좀 더 가까운 정서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는 어떤 게 포함될지, 지금 황희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문학과 수학에 대해서 연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아마추어들의 커뮤니티로서도 길러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프로들도 길러지기를 저는 원해요. 그게 전체 입장에서,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윈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거를 생각하게 되냐면, 제 생각이 중간 과정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개인한테 중요한 거는 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 과정은 뭐가 그 지금 몇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회사 말씀 예를 들어 국가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을 장려해서 거기서 펀딩이 나오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근데 별로 앞으로 10년 동안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개인 입장에서 이런 길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험난한 길인 게 사실이어서, 그래서 그 개인 입장에서 이런 그 결과적으로 어떤 그 수준에 오르기 위한 어떤 공부들이 인풋으로서 되어지는 방식인 동시에, 이게 1년 안에 될 거가 별로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중간 과정에서 보상들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길을 반드시 잘 찾아내야만, 그래야만 이 공부들을 굉장히 긴 세월에 걸쳐서 해서 나중에 1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보았을 때, 아, 내가 이 공부를 그때 이렇게 하기를 참 잘했구나. 그리고 이게 내 인생의 나만의 독특한 길이었구나의 그거가 되는 거를 서포트하는 게 지금 수준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환기하고 싶은 거는 약간 이런 거예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주만 하더라도 수준에 현재 이제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15개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만 15개인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준은 각각이 그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제 고민은 이러해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한테 맥시멈의 보상들을 실제로 주면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최선의 보상이 되는 방식으로, 근데 그게 다수의 커뮤니티한테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게 흘러가게 둘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게 제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몇 가지 필요 조건들이 채워져야 되는 게 있죠. 하나는 이 사람 입장에서 실제로 그 이제 사회적인 경제적인 보상들이 채워지는 방식이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 입장에서 그걸 할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공부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된다가 아니라 그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그 제가 그걸 의존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적어도 이제 그냥 보편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어 학위,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그리고 취업, 이거를 기준으로는 건드릴 길들이 꽤 있죠. 수학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학위에 대한 측면이 되었든, 그리고 특히 이제 수준에는 이제 석박사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이런 수학에 대한 갈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가운데서 어떤 그 전문성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뭐 제가 특별히 설득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영역 어떤 문학, 음악, 그림, 요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추어랑 프로들을 이런 수학에 특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길러낸다. 이거는 선례가 현재까지 전혀 없고,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한테 맥시멈 베네핏을 주면서 실제로 그 중간 과정에서 보상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긴 과정에 걸쳐서 보상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가 제 개인의 질문이고, 한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까지도 다 솔직하게 공유를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세운 필요 조건은 뭐냐면, 이 사람한테 사회적인 보상과 경제적인 보상이 다 돌아가야 돼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게 된다고, 근데 안 되면 그냥 나가리이죠. 왜냐하면 저희 어떤 생업이 있고 삶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밀리는 건 너무 기정사실이에요. 너무 자명한 이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개인에게 이게 돌아가게 되냐면, 그리고 현재 한국의 어떤 이제 어떤 지금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이게 블루오션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되냐면,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책이에요. 뭔 신랄 까먹는 소리냐면, 현재 한국의 책 시장은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제 수학자들한테도 수학 책 번역이나 이런 것들 수주례만 해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정말 이제 현역 수학자들 중에서. 근데 이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어떤 이제 주어져 있는 그런 그 나라 언어들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에 비하면 한국은 불모지에 가깝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제대로 해내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두 가지가 다 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는 실제로 그 퀄리티가 있는 책을 번역의 의미가 됐든 작성의 의미가 됐든 그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홍보가 되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하면 그게 수지가 맞는 걸로 제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말이 되냐면, 수질에서는 어쨌거나 매주 한 차례 스터디하는 거는 가능한 범위잖아요. 각자 입장에서. 그러면 매주 한 차례씩 스터디가 되는 방식으로 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한 차례 스터디를 하고 그 스터디의 아웃풋으로서 실제로 그 어떤 공부하는 매개체에 대해서 책이 나오는 방식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레코드로 다시 채널에 올라간 형태이기 때문에 그 레코드를 예를 들어서 전체 공개를 해가지고 다수한테 뿌리는 형태가 된다면, 지금은 수준은 굉장히 이상한 채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제목을 보면 그 누구도 누르고 싶지 않은 제목들의 영상들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제목이 좀 약간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걸 좀 눌러본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한 이쪽 그 영역에서의 어떤 영상들이 스터디로 해서 올라가고 아웃풋이 나오는 거라면, 아마 그 자체의 중간 과정 그 자체가 홍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어떤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그 개인한테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될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 쉽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 신경 쓰는 거는 이게 실제로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지가 저한테는 포커싱이고. 근데 그 퀄리티가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완초수에서 다루는 선에서의 그런 기본적인 미적분학까지는 알아야지 그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향유한다고 보는 거는 자명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아직 언젠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 원하는 거는 수주를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개인을 그렇게 서포트할 수 있으면 이 채널 활동을 하는 거에 존재 의의가 서거든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걸 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한국 사회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거가 너무나 자명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그걸 하는 사람의 현명함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긴 세월에 대해서 이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지금 내가 포커싱 하는 거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이게 여러 이제 헌신, 커미먼트랑 이 어떤 노력과 이 자본과 이런 것들이 다 박자가 맞아야지 비로소 되어지는 거여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각도에서 예를 들어 저를 보았을 때, 어쨌거나 저는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저는 석사 때 한국에서 어쨌든 장학금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사회구조가 당시에 어떤 뭐 BK21이니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공계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어서 제가 석사 과정을 끝낼 수가 있었고, 제 돈으로는 제가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쨌거나 이제 박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그 펀딩을 받은 게 사회적으로 강인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할 수 있게 된 거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중간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건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여기는데 너무 그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걸 어떻게 메꿀 수 있겠느냐가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그 구조적인 질문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지금 레코드로 남기는 거기도 하지만 어떤 보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스터디가 어떤 그 퀄리티 있는 선에서 서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문학과 수학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는 가운데 어떤 아웃풋들이 나오는 그 중간 과정에서 채널 입장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의미에서 다 서포트한다. 이거는 그냥 오케이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겠느냐가 진짜 질문이죠. 되겠느냐, 그러니까 될 수 있다고는 선은 되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 약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역함수의 얘기를 물어본 게, 저는 약간 상상을 한 거야. 한 5년,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그 전문가가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를 따라서 이게 그냥 속된 말로 어떤 후루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전문가인 사람이 어떤 그 얘기들을 내공 있게 내실 있게 풀어서 해주는 그런 장들이 있으면, 수술에서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만들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수술이 쓰일 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 이 활동을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그 가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중간 과정에서 완초수에 대한 수학 정도는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적어도 필요한 선인 거는 자명하다. 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내가 지금 왜 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편한 얘기들, 좀 진솔한 얘기들 좀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네, 고영환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들리실까요? 네. 사실 저는 그냥 제가 논리적이지 못해서 논리적이고 싶다라는 막연함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아이 수학을 봐주건 아이 학습을 봐주면서 그냥 제가 한 발짝만 앞서 있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인 엄마의 마음으로는 그 리워드가 아이한테만 돌아갈 수 있어도 만족스러울 것 같고,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 가령 지금 유클리드처럼, 네, 하필 제 아들이 꿈이 수학자라고 자꾸 얘기해서, 예, 뭔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가 제가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입니다. 네, 너무 그 진솔한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그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수능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능은 보통 매해 바뀌잖아요. 그 교육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근데 그 수능 범위가 어떻게 바뀌든 그리고 사실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수학자들에 대해서 수능을 비판적이지 않게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배움의 결과로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배움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 배움이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점수로 그 이제 그 갈라치는 거가 너무나 포인트가 되어 있는 그 이제 그 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개개인에 있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건 분명히 중요한 문제가 분명히 맞고 그 가운데 이제 현실적인 어떤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특히나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되게 이제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대 전체가 들어가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질문 완초수에서 다루는 것들은 그 수능에 대한 범위가 커버가 되느냐 라는 게 중요한 질문이 될 거예요. 그 일단은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 오버랩이 있으면 어느 정도로 오버랩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해당하게 돼요. 그 대답은요. 그 수능에서 다루는 범위는 완초수에서 다루는 거에 완전히 부분집합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 약간 어떤 거냐면 완초수에서는 예를 들어서 못하는 게 기하에 대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수능에서 그걸 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능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여기서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수학자들이 수능 범위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바라는 게 이거는 만약에 이거에 대해 저는 이건 약간 전체주의적으로 약간 그 어떤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행렬을 뺀 거는 사실 천인공노할 짓이거든요. 수학을 배운 입장에서. 그가 이거는 근데 이제 저희는 당연히 완초 시간에 그 제가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렬을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물론 이제 2 곱하기 2 행렬을 토대로 직관적으로 한 얘기지만 행렬이라는 거가 영어로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가 그 영어 단어로는 엄마랑 자궁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중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 꼽아라 대상으로서 얘기하면 아마도 행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별로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뺐다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일제시대 때 한국의 어떤 그 정기를 뺏기 위해서 무슨 뭐 말뚝 같은 거 세웠다고 하는 거의 그거에 준하는 천인공노할 짓이에요. 그러니까 완초수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거는 기초적인 미적분학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고3 때까지 이과에서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다루어지는 게 맞고 그 어떤 그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완초수를 이제 처음 이렇게 만드는 그 중앙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1년에 걸쳐 가지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1년 만에 되어지는 거를 왜 이렇게 그 중고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왜 그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것도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 그 10대 때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저희 다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하고 나중에 이제 20대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거나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거 공부하다 보면 다들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공부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해서 내가 진작에 서울대를 갔겠다. 이런 말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대 때 그런 모티베이션 없이 공부하는 것들과 좀 일단 그런 차이가 하나는 실제로 굉장히 좀 크게 있어요. 실제로 범위가 많은 게 아니고, 그리고 수능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그 비틀어 가지고 그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범위가 많은 게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완초수가 왜 이걸 1년에는 커버는 가능하냐면, 저희는 정의를 가지고 그 디렉트하게 어플라이를 하면서 그 선에서 예시들을 가지고 감을 잡고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 딱 그 정도 감을 잡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거기서도 막 문제들 좀, 아마 예를 들어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수학 익힘 책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이거 고등학교 수학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서 작자와 틀리게 근데 그 방식이 너무나 그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거를 만들어 버리면 좀 그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개념들을 이 완초수 가운데 커버가 되는 게 맞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맞잖아요. 그래야지 그 예를 들어 내가 그 문제집을 보고 기본적으로 그걸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거는 완초수에서 되게 제 입장에서는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그 통상적으로 대학교 1학년에 그 요새 진학하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이제 그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이제 수능을 그렇게 하자면 딱 수능 끝날 시점에서 다 까먹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그 교수들 입장에서 복창이 터지거든요. 그 아무것도 몰라요. 학생들, 그 대학생들 이제 받아보면.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대학교 입장에서 1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다시 그걸 공부하는 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전체적인 대학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짜는 걸 보통 이거를 경영수학, 경제수학 정도로 호칭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호칭하는 거지 실제로는 10대 때 커버가 됐던 게 커버가 안 되니까 그 복창 터지는 거를 그 1년의 과정으로 가둔다가 좀 더 적합한 말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지금 조금 나이가 이제 적어도 30대 이상, 40대 이상인 분들은 그때 당시에 대학교 1학년 때 통상적으로 배웠던 것보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문해력은 훨씬 더 떨어지는 거여서 이제 그 어떤 교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도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역행해서 가는 쪽으로 가니까 복창이 터진다 쪽이고, 그 일단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만약에 지금 수능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완초수에서 커버가 되냐라고 하는 거면, 그 제가 의도했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걸로 결과적으로 수능 범위가 지금 왜곡이 되기 때문에 커버가 된다. 근데 사실 그걸 원했다는 뜻은 아니다. 라는 거가 한 가지 좀 드리고자 하는 답변이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제가 그냥 이게 그 프로그램으로서 완초수를 채널에서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다 1년 하고 끝낼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한 1년 정도 반복이 되고 1년 정도 진행이 되고, 그게 어떤 그 공감을 얻어서 이게 매해 반복이 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제 입장에서도 그냥 채널에서 프로그램으로 매니지를 할 수가 있지, 매번 이런 식으로 다 시간 관리를 쓰면 저도 제 생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그 짜는 과정에서 이런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은 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약간 상황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그러면 제가 이 완초술 토대로 상상하는 거는 몇 가지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고용화 선생님과 같은 어머니들과 아버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들을 하겠다. 사실 이거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1000명 중에 999명을 제외한 한 명입니다. 대한민국 1000명의 학부모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학원에 어떻게 보내지만 생각하지. 내가 이거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면 일단은 굉장히 한국 사회 정서에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좀 더 이상한 정서를 말씀드리자면 다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보통 이제 모르겠어요. 혹시 이제 그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이제 교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수 자녀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다 알고 보면 뒤에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자녀한테 좋은 걸 주려면 그것도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맞으니까. 근데 그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저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보니까 그 보통 이제 그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경계하는 거기도 한데, 보통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어떤 이게 부부가 되든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다 문제가 부모한테 받았던 정서적 결핍을 뭔가 계속 채우는 형태로 사는 것들을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좋은 대학에 어느 대학에 가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어떤 결핍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어떤 그 중간 과정에서 부모한테 어떤 공감을 받았는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내면 세계의 어떤 메커니즘이 짜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아, 이게 어떤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 소위 말해서 나쁜 대학에 가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그게 좀 더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떤 남들에서 경쟁선에서 이겨야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저는 혐오적인 정서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어떤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나 자신으로서 보통 사람으로서 자족하고 살아가는 거가 저는 맞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제 자녀한테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자녀를 대할 때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대할 생각이 없고 좀 더 적합하게는 대학에 가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주 특수한 경우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솔직히 제 와이프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도 몰라요. 전 와이프가 나온 대학 이름은 모릅니다. 물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 와이프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정말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의미이고 그래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그러면 자녀 교육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냐면 그 그거면 가치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 풀다 보면 하기 싫잖아요. 제가 하기 싫은 건 쟤도 하기 싫잖아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내가 대신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그거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1차적으로 이걸 내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게 힘들 때 그거를, 왜냐면 제가 공감을 하려고 하면 그 입장이 아니면 그게 공감이 안 가잖아요. 왜 짜증이 나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걸로서 공부하는 거는 저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 문제를 이따위로 만들어? 약간 이런 게, 그 같은 페이지에서 공감을 해주는 부모라는 거는 크죠. 보통은 시끄러 일단 공부 열심히 해 이거 맞춰야지 야, 지금 이 한 문제 차이에 대학이 몇 개가 결정되는지 알아 이런 정서 말고 부모 입장에서 왜 문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그거를 같은 페이지에서 그거를 경험한 그 자녀의 정서랑 그냥 모르겠고 내가 부모가 돈 열심히 벌어서 과외든 뭐든 다 붙여줄 테니까 일단 넌 좋은 대학에 봐.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거랑 그 어느 쪽이 더 건강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는 왜 내가 이제 부모로서 어떤 자녀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 그 입장에서 공감해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칠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요새 같은 이제 미디어 시대에는 뭘 뒤져봐도 많아요. 근데 그 공감을 부모한테 얻으면서 자란 몇 년의 그 자란 그 10대 때 그 시절을 보낸 그 친구들과 그렇지 않고 부모가 아, 다 너를 위해서야라고 하자면 사실 아닌 거 다 알잖아요. 다 결국에 부모의 어떤 그거잖아요. 솔직하게는 다 미친다고요. 그랬을 때 내 부모가 물론 이제 그렇게 어떤 돈이든 뭐가 돼도 서포트 해주면 말 전달됐을 거라서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서 이제 완초수의 공부도 흘러가기를 원하는 면이 있고 근데 더 나아가서 전 이런 상상을 해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지금 제 아이가 13개월이에요. 그 제 아이한테 제가 이제 어떤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관심이 없다고 해서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1살 되기 전에 어떤 책들을 사줬냐면 Quantum Mechanics for Babies, 그 Astrophysics for Babies. 그러면 그 책 딱 펴보면 언제나 이제 첫 페이지에 This is a ball 해가지고 그 어떤 공들이 쭉 나오고 어떤 그림책들 같은 거 있으면 애가 이제 지금 어떤 학습으로서 그냥 펼쳐 보거든요. 뭐 당연히 하나도 모르죠. 근데 그러면서 그냥 어떤 노출되도록 하고 저는 어떤 상상을 하면 아이가 조금 더 말이 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올해도 그렇고 계속 방문할 거고 여기 계신 수준에서 어떤 교류하는 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한국에 방문할 때가 되었든 어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미국계 한국인이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정서적으로 한국인이기를 원해요. 제 아이 이거 너무 실질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한국어를 쓸 줄 알기를 원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한국에 갈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이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모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 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국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을 때 아이 입장에 아빠 나도 따라갈래. 이랬을 때 따라가기를 원해요. 아이가. 그러면 제 입장에서 뭘 원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아빠랑 아들의 수학 공부를 수술 컨텐츠로 올려야겠다. 그러면 얼마나 랜선 삼촌 이모 친구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서너 살짜리 애가 뭔가 수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쭈쭈 해주면서 본인도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좀 상상하도록 해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걸 좀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완초수 때 일단은 개인 공부들을 각자의 공부들을 해나가시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그 약간 저는 그 실제로 수줄에서도 유튜브 채널이 따로 독립이 돼서 나간 채널들이 있습니다. 수줄에서 1년 정도 미적분학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수학 친구들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아예 그냥 첫 소개가 수줄 하기 즐거움으로 아예 나와요. 지금 실기하고 지금도 이제 3년 이상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매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수줄에서 이미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좀 모여 있으니까 자녀랑 공부하시는 얘기들을 올리셔도 돼요. 정확하게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대화하는 걸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사실 재밌는 컨텐츠예요.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부모랑 자녀가 수학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럼 다들 그냥 그거는 볼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준에서 독립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예 유튜브 컨텐츠 따로 봤습니다. 채널 따로 봤습니다. 해가지고 하면 애도 재밌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게 다른 의미에서 동기부여일 수가 있죠. 어떤 좋은 대학에 단순히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부모랑의 내 어떤 10대 시절에 대한 기록이고 그런 것들요. 그래서 제가 약간 거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게 어떤 보통 남들이 얘기하는 일단은 어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게 어떤 대학 메인 밸류를 결정하고 이런 논리가 아니라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아이한테 공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공감해준다는 거는 속된 말로 빡치는 포인트를 이해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해냈다라는 그거를 이해한다는 뜻이고, 예, 가르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감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뒤에 있음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형태로 어떤 것들을 만들기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 어떤 중간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술에 많은 것들을 활용하셔도 모든 면에서 오케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부모로 조인하시는 분들한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르친다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은 이제 자녀를 이렇게 쥐어짜잖아요. 너의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편안했으면 좋겠다. 말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로 좀 놀아. 괜찮아. 그리고 좋은 대학 안 가도 정말로 그러면 일단 부모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괜찮다고. 그렇게 쥐어짜지 않아도 된다고. 좀 만약에 남들보다 필요하면 좀 늦어도 된다고. 정말로 된다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함께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편안함을 느끼는 가운데 그 공부들을 하는 친구들과 그냥 설령 쥐어짜져서 그걸 잘하더라도 그게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킬지 상상을 좀 해보시면 저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의 목적은 가장 좋은 대학에 가는 우수한 친구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네 방식대로 수학을 재밌게 누리면서 그게 하나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그거를 저는 원하고 저는 그거에 대한 서포트로서 완초수의 수학적 콘텐츠도 다루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칠 생각이고. 그래서 약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약간 그림은 나중에 좀 더 아이가 크면 저는 이제 누구나 다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상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독립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빨리 한 20살 때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약간 그러면서 10대 때 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빨리 알바도 좀 하고 그래야지 좀 배우지 전 약간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얘가 왜 내 아빠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안 하느냐 약간 아씨 왜 공부 열심히 했냐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처럼 그래서 공부만 한다 그거 안 되는 그거 좋은 삶이 아니다. 약간 오히려 약간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얘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도 여전히 완초수는 그런 면에서 중고등학교 수학들을 다 커버하는 것은 사실이다. 네, 혹시 고현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그다음에 최선현 선생님께 넘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혹시 최선현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이미 말씀을 다 이제 세 분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답변을 해주신 거에서 다 들어가지고요. 네. 우선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정말 계산해서 맞추는 식으로 공부를 해왔으니까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너무 재미없어서 대학교 가서도 너무 싫어갖고 기피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고영아님의 추천을 받고 여기를 이제 들어왔는데 완초수에서 이제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큰 로드맵 숲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숲 보는 과정이 완초수인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잃어버린 우리가 배웠어야 되는데 배우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메꿔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것만으로 우선 만족하고 있고
나중에 뭐를 할지 저는 계획을 미리 세우는 편이어가지고, 네, 기아 쪽이랑 비기아 쪽이랑 공부하고 증명이랑 할 거 다 세워놔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네, 그 제가 좀 약간 원하는 거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주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그 표현입니다. 저는 그 어떤 이런 어떤 슬로건들이 전달이 된 다음에 이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직접적으로 이것들의 직접 해나가시는 방식으로 그 윈윈이 되는 구조를 원하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이제 일단 최경 스님 선에서 일단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제가 문제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들을 대하실 때도 어떤 그 선생이 가르쳐 주면 싫잖아요.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그러니까 그 설명하기가 싫은 약간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서 그 약간 이런 거에서 약간 자체적으로 좀 스터디가 되도록 하고 싶은 면이 제 개인적으로 있고 그런데 약간 이런 어떤 큰 그림에 대한 선들만 제가 좀 가끔 들어와서 얘기를 좀 계속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선에서 약속드리는 건 어느 선이냐면 그래서 이 완초수 컨텐츠는 한 1년 정도의 컨텐츠이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는 이유는 보통 경영 수학이 1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거에 맞춰서 1년치를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떤 이제 그냥 나이브한 어떤 그림들만 있지, 제가 좀 상상하는 모습들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황희상 선생님께서 시를 쓰시는데, 이게 정말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수학적으로 이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런 시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 공부들을 하는 이유가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들한테 정서적인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못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거기서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내 어떤 부모가 내 뒤에 있다는 거를 느끼고 편안해지는 그런 거는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대치되어지는 정서인데 어떻게든 간에 최전방에 밀어 넣어서 가장 최고의 성취를 거두는 거가 성공인 이 정서들 가운데 나중에 이 정서들이 기본적으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고 더 나아가서 그런 기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냥 계속 이런 컨텐츠들 계속 이제 제공하는 쪽에서만 말씀 좀 어떤 이제 드리려고 하고요. 네, 오늘 얘기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혹시 하실 얘기도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더 얘기 듣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얘기 여기서 정리하겠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최경생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약간의 문제풀이들이 좀 진행이 좀 될 겁니다. 좀 약간 골아픈 것들요. 그래서 문제들을 좀 약간 풀다가 내가 지금 이 짓거리 왜 해야 되지? 라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 좀 환기하는 약간 그런 대화들을 제가 좀 간헐적으로 해드리는 쪽으로 이 완초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